2019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으로 바로 가셔서 이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묻는데, 보시면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문제라 가지고 이도 1휴라고 해서 2도 1휴, 그러니까 휴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 계약일로부터 2년, 죄송합니다, 허가 받고 나서 2년 동안 그 경비도급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의 휴업을 한 때, 정당 사유 없이, 그럴 때는 취소 사유고요. 최종 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다, 이거는 해당이 된다, 이거 허브 업무 외번의 이도 1휴 폐지명 정지 처분 하면은 풀 수 있죠. 쭉 넘어가셔서 8번으로 와볼게요. 8번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거는 시정 명령이냐 이행 명령이냐인데, 이행 보고가 맞고요. 이행 명령이 아니라 시정 명령을 시도 경찰청장이 너 제복 복장 바꿔서 와, 이렇게 시정 명령하면은 이행 보고를 경비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위력에 의한 가시, 물리력 이런 거 안 되죠. 권력, 공권력 쉽고, 사술은 사기를 말합니다. 속이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피파실 335, 피파실 335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방 대응 서류 연락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개순기 집단 오방 연락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오경보 방지랑 연락 체계는 월 1회 체계가 아니다. 개순기 집단 오방 연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오방 연락은 월 1회 사항이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맞는 말이고, 이 연락도 연락 같은 경우는 월 1회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월 1회 사항인데 얘는 아니더라. 그래서 개순기 오방 집단 연락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라고. 제가 잘못했네요. 개순기 오방 집단 연락이라고 해서 오경보 방지는 월 1회가 맞는데, 이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 감독과 연락 체계 같은 경우는 월 1회 수행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다. 16,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런 게 어렵다 했죠. 자, 문제 풀 때 보시면은 니은은 2개, 기읍 2개, 디귿 2개, 니을 2개, 다 2개이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지만 뭐라도 하나 건지면은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걸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사람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규교육 받도록 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가, 이제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교육 못 받으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교육기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쓴 거고요. 기획이 맞기 때문에 니을은 자연스럽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비업자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할 경찰 서로 바뀌었죠. 시도 경찰청장이랑 이쪽에서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교육기관이 해주는 거였는데 경비업자도 아니라 교육기관이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니은 다 딱 빼고요. 니은과 디은 중에 보시면 되겠네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은 신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니은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관할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이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맞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X.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비지도사 결격사로, 경비원 결격사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떻게 쓰기로 했죠? 18, 피파 5, 직무중, 항법단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면 큰 틀은 다 쓰신 거고요. 이렇게 다 보이겠죠? 이거를 쓸 줄 알면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경비원 결격사유인데, 자, 특수행비원의 결격사유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일반 경비원은 나이 상한이 없어요. 나이 상한이 있는 거는 특경만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집유 중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비원이 될 수 없고요. 강간죄를 범해서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 사유에 걸리겠다. 자, 다시 한번 결격 사유 두 번 보고 갈게요. 18, 피성년인, 피안전 휴거인은 가능하게끔 바뀌었다. 피성년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5년,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형법 폭단 강간추 이걸로 이제 10년, 종료 유예 면제,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절도 유예 유예까지만, 왜냐면 여기 5년은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이제 위탁 받은 거, 이건 이제 술에 관련된 것만 적용이 되더라. 의제돼서 공무원 의제죄인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년 1천만 원 사유. 이거는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법쟁. 다시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법쟁.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벗어난 업무를 한 특경, 경비원 이렇게 쓰면 되고 쟁의활동으로 저해를 한, 장애가 아니라 저해를 일으킨, 저해를 일으킨 경비원. 알겠죠? 장애를 일으킨 건요. 그거는 이제 더 저해보다 더 크니까 5년 5천만 원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원이래요. 그러면은 1년 1천만 원 사유 맞고요. 이 비대여가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여기 도급, 비대여가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여기 도급, 이걸 기억하시면요. 3년 3천만 원 사유에 벗어난 업무를 지시한 자는 3년 3천만 원 사유가 되겠다. 니은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벗어났으니까 2년 2천만 원. 2년 2천만 원. 그래서 기획과 니은이 기획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획, 니은. 정한 장비 외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경비한 경비원. 정한 장비 외에 무관 출장 지역 위험 법쟁. 그래서 리은은 맞고요. 비대여가 20불 벗해서 비밀을 누설했으면 3년 3천만 원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번 보도록 할게요. 법내류금 책임 준비금. 다시 법내류금 책임 준비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하는 거겠죠? 경찰청장이 한다.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태료를 써야 되는데 이 가태료 같은 경우는 3년 3천만 원 사유. 죄송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위에 게 3천만 원 가태료 사유고요. 밑에 게 500만 원 가태료 사유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신임 배치 허거, 지배결, 위험한 폭력 사태가 있고요. 복장 명령 벗어날 우려 100분의 20일. 자, 100분의 20일 이상 결격자나 신임 교육 받지 아니한 자를 배치하려 하는데요. 그럼 배치를 불허가 해야겠죠. 불허가. 여기는 배치 벗어날 우려도 있으니까 배치 불허가. 얘는 위험한 폭력 사태를 일으켰대요. 그럼 배치 폐지할 수 있는 사유. 자, 다시 복장 명령 벗어날 우려가 있고요. 100분의 20일 결격자를 배치하려고 한 교육받지 아니한 자를 배치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배치 불허가 사유.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치를 허가하지 마라. 집단 민원 현장 배치 허가를 하지 마라.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폭력 사태를 일으켰으니까 배치 폐지를 할지 말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간서장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헷갈리죠? 그래도 우리 하나는 외웠잖아요. 그죠? 상폭체감, 특수협공료, 주거, 집단폭力뭐다? 집단 민원 현장 결격 사유. 상폭체감, 물손, 협공료는 가중처벌 사유.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이외 위반의 경우를 쓰는 건데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 여기죠. 그럼 얘는 100, 200으로 간단 말이에요. 100, 200 이렇게 쓰시고요. 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대요. 얘도 100, 200으로 갑니다. 100, 200. 경비업자를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이거는 거신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한 때가 있고요. 신고를 안 한 때가 있어요. 거짓으로 한 게 더 나쁘죠? 그래서 대행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요. 특경 대행업자를 제대로 안 했다. 거짓은 400, 신고하지 아니한 건 300. 그럼 얘가 다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21년도에 규제 재검토로 바꿨거든요. 원래 당시에는 이거 경비업법상 규제 재검토는 시집 불허 과부행, 너 시집을 허가 안 하니까 과부가 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시설 기준, 집단 민원장 불허가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행정 처분 기준이었는데 이 두 개가 빠졌어요. 이제는 2021년 법규적이 되어서 그래서 시집 불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시설, 장비 등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규제 사항이 맞겠죠? 그럼 행정 처분과 벌금형 부과 기준 이건 법령에 나와 있고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닙니다. 시설, 인력 기준, 장비 등은 규제 재검토 사항이 맞다. 시집 불허에서 시액 여기에 장비, 인력 기준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도 있고요. 28번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3번, 4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짬배에서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보통 급여금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이거든요. 1년 기준. 죄송합니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밑에 걸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다 풀어보니까 급여품과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품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속물이라고 하죠. 부속물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옷 같은 건 있죠. 6개월, 반년 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청원경찰 공채 준비생이다. 그러면 이 주기까지 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경비수사 준비생이다. 그러면 안 봐도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내는 건 좀 치사한 거거든요. 법령과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을 준 거겠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예 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과태료에서 좀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이죠. 감경, 가중 감경, 누가 가능하니 많이 이런 건데요. 자, 경변법에서 과태료는 시도 경찰청장과 관할 경찰 관서장이 둘 다 나오고요. 청구법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주체로 나오는데 이렇게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한 사람은 누구였다? 경찰서장이었다. 그래서 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할게요. 임용과 교육을 가능한 사람. 자, 이거 틀린 지문이겠죠. 경찰 공무원 의경 포함 청경인 경우에는 퇴직 날로부터 3년 이내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뭐다? 신임 교육. 그래서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O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임용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면직한 날은 그렇게 큰 날짜 제한이 없지만 거쳐서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경찰 교육의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 이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와 이동 이거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배치 관련된 거 좀 눈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앞서서 우선 앉는 거 고르시는 거는 답은 찾기 쉽고요. 자주 보셨던 지문이 이거예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얘는 맞겠네요. O가 되겠습니다. 변동 사유 없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대요. 그러면은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청원경찰의 신분 보장, 인원 보장, 고용 보장 이런 개념이고요. 배치 인원이 바뀌면은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가 있다. 자, 신규로 배치했을 때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동 배치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 종전의 배치지에 하나는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이동 신규로 배치했을 때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이동 배치는 하는 경우에 다른 구역에 속할 때는 전입지가 아니라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 통보해야 합니다. 관할 권역 시도 경찰청에 바뀌면 배치 허가를 새로 받아야겠죠. 34번 넘어가고 35번 무기 탄약 사유인데 이것도 앞에서 쉬운 거지만 앞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기 이거 인수인계 반납할 때는 앞에 총에서 검사총 하여야 하고요. 별도 지시 없으면은 무기 탄약 분리해라.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근무 시간 이후에 무기와 탄약은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이제 청원주 또는 후보원 근무자 청원주에게 반납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쭉 넘어가셔서 36번, 1번, 2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서장은 청원경찰이 청경법상 징구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1번은 볼게요. 1번은 무무품위, 의무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하여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이제 특경 같은 경우도 경비업자한테 시설주가 징계 처분 요청할 수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건자가 좀 다르더라. 왜냐하면은 잘 봐요. 여기서는 명부일산수탄 배장공지 신규직 급여라고 해서 청원주가 놔둬야 하는 서류에 징계철이 있고요. 또 교부와 그 경찰서장이 비쳐야 하는 서류에는 감전, 교, 대여, 요구서, 징계 요구서가 있단 말이에요. 서장이 비치하는 서류에는. 반대로 이제 시설주와 서장이 관리하는 서류로 가볼게요. 일상순탄 배장 끝이죠. 일상순탄 배장 징계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서장 같은 경우에는 감전, 교, 대여 끝이에요. 요구서가 없어요. 두문에 이렇게 제가 외우도록 해놨기 때문에 감전, 교, 대여로 끝나죠. 요구서가 없단 말이에요. 징계 요구서가. 그래서 시설주가
경비업자한테 특수경비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 청원 경찰서장이 청원주에게 좀 복잡하죠. 사실 이거 이 두 개만 보고 하면은 애매한데 마지막 지문이 확실히 답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항상 문제 푸실 때 4번까지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징계 규정은 시도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또 이제 보시면은 37번으로 가볼게요. 부득이 사유가 있을 때는 청경찰경비의 최저 부담이 기준액은 순경할 것을 고려해서 12년에 고시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있으면은 12월에 안 해도 돼요. 제외하고니까. 청원주는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은 본인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도 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최저 부담 기준액은요.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 기준액은 청장이 하여야겠죠. 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9번 근무 요령에 관한 것도 아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자체 경비를 하는 손해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의 이거는 입초 근무자의 맞는 말이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2번도 오고요.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를 하는 손해 근무자 여기까지도 맞죠? 지체 없이 서장 또는 청원주한테 보고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오고요.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 구역을 정선 순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 순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요점 순찰. 요점 순찰 또는 난선 순찰이겠죠. 역선 순찰은 안 나옵니다. 역선 순찰은. 요점 순찰은 요약해서 하는 거, 난선 순찰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역선 순찰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호학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도 문제가 되었던 건데 보시면은 전직 대통령 나오고요.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 임무에 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은 이제 경찰관이 경호 대상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맞는데 자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약에 경호를 한다 치면은 누가 할래? 하면 경찰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 이렇게 두 개 다 보셔야 하고요. 객체 같은 경우에는 대경법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하나여 실시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이 자녀를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많은 게 경찰관도 넣으려면 자녀를 넣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있는데 이 지문 설명에서는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 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경호 임무를 주고 있다고 미리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3번과 4번 지문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정답은 이 3번으로 되었다. 3번으로. 알겠죠? 자녀를 제외하더라. 경호 대상이라고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주체는 한정했으나 객체는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경법상의 경호원을 하였다. 제가 이거를 봐도 문제가 좀 많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데 어쨌든 뭐 답은 뭐였다?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국가 경호기관의 경호대상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경호처는 국무총리를 안 하죠. 소원의 총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호처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바로 정답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의 총은 이제 병호, 갑, 병, 을 갑을 병인가요? 갑을 으로네요. 으로 경우 소원의 총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비밀경호국은 좀 예외적으로 부통령도 하더라. 이게 좀 특이했다. 이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영국의 수도경찰청에서 왕가 수상하더라. 연방범죄수사청에서 대통령과 수상하더라. 경호 1단, 2단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또 다음 푸시 문제가 44번. 경호의 분류를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은 대통령 나왔으니까 A급 경호. 그리고 또 가포 경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관계기관에 주변에 알리지 않았대요. 알리지 않았으니까 비공식 경호도 포함이 되겠더라. 그리고 또 이게 쇼핑 중에 일단 행사 같아요. K국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 행사고요.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4번 약식 경호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에 의한 경호 행사장 여기 시장 쇼핑 중을 행사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출퇴근 일정한 약식이 없는 그런 걸로 보시기 때문에 4번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실게 4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문제인데 앉는 원칙 이거는 이제 중첩 경우, 삼중 경우를 해라. 방어 경우 경고하지 말고 방어부터 해라. 대피시켜라. 모펀을 보존 위에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라. 일정을 노출하지 마라. 은밀 경우 일정을 노출하지 말고 경우 대상자가 누군지 보이지 마라. 신분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중첩 경우에 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보시면 노출시키지 않고 근접 경우 활동을 했고요. 은행 강도 발생해서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목표물 보전, 방어 경우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문제죠? A 경호원 이 경호의 정의와 개념을 제대로 했나 이렇게 하는 건데 경호란 대경법상의 경호뿐만 아니라 경비를 포함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예, 맞는 말이죠. B 맞는데 경호는 보안이 강조되므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은폐 아니라 노출해야겠죠. 경호 대상자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내 몸을 노출해야 한다. 그럼 B가 틀렸죠 일단. 그럼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C는 보니까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가 이 위해 기도자랑 있을 때 경호원이 이제 보호하는 거다. 경호는 완충벽이라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B가 틀렸다. 48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5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자는 자 이거 테러 대책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분할 줄 아니? 이렇게 묻는 지문인 것 같아요. 경호안전대책기구의 장, 경호안전통제단장,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장 다 누구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다. 5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실시합니다. 국무총리가. 52번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이버 테러 기법이 나온 건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Attack, Persistent, Target 자동 연속적인 공격 타겟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지속 공격한다는데 지문의 설명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메신저 피싱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옛날에 메신저 많이 썼었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트온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자, 그런 아이디를 아예 훔쳐요. 아이디를 훔쳐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아이디나 계정의 권한을 훔쳐서 하는 게 메신저 피싱이 되겠다. 보이스 피싱은 흔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5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물 처리 장비. 처리 장비가 무엇이냐? 이 검색 장비 중에 처리 장비, 탐지 장비, 처리 공구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건데 처리 장비가 좀 양이 많아요. 얘는 탐지 장비로 구분이 되고요. 처리 키트, 물포, 엑스레이 촬영기 같은 경우는 처리 장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1번이 정답이었는데 이 경호 법령상 아니면 관계 법령상 아니면은 검색 장비의 구분 뭐 이런 지문이 없었잖아요. 지문에.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물포가 시위 진압용이다 해서 복수 정답 전항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답은 전항 정답.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다? 1번을 탐지 장비로 해서 이걸 골라내라. 이거 말고도 뭐 처리 공구, 다용도 칼 이렇게 해서 처리 공구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뭐 검색경, 화이트 스코프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짬비 구분하는 거 기출 데일리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57번 도보 대응 검토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거 이거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자 근접 경호가 아니면 경호 임무 수행간에는 이게 다 고려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체기병원의 위치 같은 경우는 경호 계획상에는 알아야 하지만 근접 도보 대응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위의 요소에 따라서 근접 도보 대응을 바꾸는 게 맞는데 만약에 병원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근접 도보 대응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병원과는 크게 수진하고 있대 병원 위치에 따라서 근접 도보 대응을 바꾸는 거 아니다. 예. 뭐 차라리 이동 경로를 바꾼다 이건 말이 되겠죠. 58번 넘어가고요.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2선은 경비구역. 1선, 2선으로 할 때 2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통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양하면 안 되죠. 출입구는 단일 출입구 원칙이고요. 61번 이거 차량 경우에 관한 설명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선도 차량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네요. 자 전망 안내 통제 이런 거 하고요. 개척하여야겠죠. 이동 지휘서 역할 이거 애매하죠. 이거는 이제 후미 경호 차량이 보통 합니다. 후미 경호 차량 알겠죠? 지휘자 역할은 후미 경호 차량이 실시한다. 그리고 또
계획된 시간에 목적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한다. 이건 선도 차량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차량 그 차선 이동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 유형으로. 자, 그럼 선도 차량이 차선을 먼저 바꿔요. 예. 그러면은 후미 차량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뒷차가 따라 붙으면은 옆에 못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후미 차량이 뒷차가 못 들어오게끔 차량을 먼저 이동을 해요. 진입로를 먼저 막아요. 자, 그러면 VIP 차량이나 선도 차량이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막힐 수 있겠죠. 선도 차량은 이 맞들어오는 그 앞에서 오는 위해를 막아야 하니까. 선발 경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측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범인의 입장에서 실제해야 하고요. 중복, 책임구역 나눠야 하고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은 바로 치워야겠죠.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검은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밖과자 아래 이렇게 있고요. 이 65번 문제에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하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8년도 기출문제로 가보면요. 어떤 경우학에서 문제가 있었냐면요. 요쯤인가요? 네. 보시면은 안전검측의 원칙상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우선 할 때 높은 곳을 보자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중척검측 대상과 안전검측 순서가 다르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 바라고 밖과자 아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과자 아래 박과장 아랫사람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68번 현장 답사 시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보시면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67번부터 보고 올게요. 이거 예비 응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건데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 위협을 평가한다. 정첩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서 경호 위협을 평가한다. 이 맞는 말이죠. 정보 단계, 예방 단계에서 이런 걸 해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학습 단계인 안전활동 단계. 안전활동 단계는 대비 단계를 속칭하고요.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단계는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 대응 단계. 경호 활동 단계라고도 하고요. 실시 결과 분석하여 평가한다. 이거는 평가 단계가 되겠죠. 67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68번이 왜 어려웠냐? 현장 답사 시 고려 사항과 이거는 이제 근접 경호 수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준비하고 아니면 또 차량을 정비하고 장비를 확인하고 이러한 단계를 나누는 게 있는데 출동 준비 단계, 명령 수령 단계, 임무 분석 단계, 명령 하달 단계, 실시 단계 등으로 해서 출동 태세를 유지해라, 근무조를 편성해라 이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답을 풀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러한 근접 경호 수행 절차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이 지문과 섞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옳은 분류를 하면은 이제 틀리고 말고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분류 자체가 아니라 지문 자체가 옳고 그름만 본다면은 모른다. 현장 답사와 근접 경호 수행 절차가 분류가 되어야 한다. 자, 짬비에서 근접 경호 수행 절차를 크게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별표 쳐놓고 이 기출문제도 회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별표 친 것만 가끔씩 보시고요. 뼈대를 잡아야 되니까 방금 보신 근접 경호 수행 절차는 여러분들이 배운 예비응가나 대응체계, 짬비에서 배운 것대로만 보시고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출동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보시면은 하나씩 다 비교를 하는 거죠. 당연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출동 준비 단계 해야겠어.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애매한 거 같은 거 있죠. 출동 차량 점검과 장비 확인. 이 장비 확인한다는 게 점검이랑 같은 말 같은데 얘는 복귀 후 확인을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분류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문제에 나오면은 논란이 될 만한 말이다. 사용 후 확인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확인이라고 하니까 점검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행사 결과 토의나 결과 보고서 작성은 당연히 정리 단계에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구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는 살을 붙이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도록 하시면 되고 7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호 차량, 또 차량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같은 차량을 순정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71번도 우발 상황에 관한 대처만 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방 경호는 안 된다. 72번 경호활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다 맞는 말인데 국민의 접촉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성격에 따라 행사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접촉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7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응급처치 요령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붉거나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은 머리를 낮게 하면 안 되죠.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두부 손상 환자는 귀에서 이상한 게 나오니까 액체를 막지 말고 흐르게 해라. 화상 환자는 이 피가 아니면 뭐 여기에 피가 나서 출혈이 하면 안 되니까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출혈을 저지해야 하고요.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찬물 찜질을 하고 부상 부위를 높여준다. 이게 좀 붓기 환자나 타박상 환자 같은 경우는 맞는 말 같은데 골절 환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1번이 아니고요. 이러한 지문 설명을 짬비에서 안 해줬지만 이렇게 또 별표 쳐놓고 자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5번 현장 보존 방법.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틀린 분들도 많아요. 자, 일단 1번은 무조건 패스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사인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럼 이거에 한해서 4번도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과 2번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자, 점차 축소해 나간다가 맞을까요? 한정하고 확대 나간다가 맞을까요? 예, 이거 일단 맞는 말이에요.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거는 범죄학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렵고요. 2번 보실게요. 2번. 자, 가스 누출 발생 시에 일단 이거는 범죄랑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재해랑 관련돼 있고 선풍기가 가스 현장에서 스위치를 점등시킬 경우에는 스파크를 켜서 화재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본문제라서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말장난이 있었어요. 보도록 할게요. 쇼크 환자라고 보시면요. 폐혈성 쇼크 아니면은 뭐 우리 전기 쇼크 이런 거 우리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저체액성 쇼크, 또 출혈성 쇼크, 과민성 쇼크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폐혈성 쇼크는 이제 호흡 곤란 뭐 이런 거 있고 또 저체액성 쇼크 이런 거 출혈성 쇼크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쇼크니까 맞는 말이고요. 메스꺼움이나 구토하는 것도 맞고요. 혈압 요 2번과 4번이 헷갈리겠죠. 이제 2번과 4번 자체가 다 서로 반대되는 지문입니다. 일단 맥박이 강하다는 혈압이 강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혈압이 하강하고 얘는 강하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푸시냐면요. 맥박이 약하고 때로는 빠르다. 예, 맥박이 낮기 때문에 약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간다. 이게 설명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맥박이 불규칙적이다 이거 설명하는 건데 2번도 맞는 지문인 것 같긴 한데 틀렸다고 하네요. 이거 경화학에서는 이거를 어떤 학자는 맥박이 약하고 때로는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했나 봐요. 그리고 4번 지문은 또 있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경화학 문제 다 봤고요. 이것도 복수 정답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복수 정답이 없었다 치면은 합격 점수가 92.5, 91.275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